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 투자의 안목을 높여드리고 투자를 도와주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오늘 멘트가 새로운 게 생겼네요. 생각을 좀 했어요. 알려주고 하셔야죠.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네. 뭐 시장이 조금 네. 좀 뭐 내일 또 휴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걱정을 네.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바닥에 가까웠었고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럴 때는 좀 고점에 가까이 있을 뭐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저 EJ 시간에서 네.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저 종목 우리 하나씩 추천드리잖아요. 네. 시청자님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님들 꼭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문 전문가가 얘기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피를 제대로 받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이제 추천주 시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는 내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루하루를 좀 새로운 뉴스에 많이 자극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도 움직인 종목들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문에 반사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제법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T플렉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크게 올라왔지만, EJ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대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건네드렸었는데요. 일단 T플렉스가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추천주로서 또 지정도 하셨던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또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이 비철금속에 대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T플렉스, 이 니켈 이 급등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었고요. 이 니켈이 이 원소재가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인리스 판가도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당분간은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T플렉스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비철금속, 니켈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도 해드렸거든요.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뭐 T플렉스, 그 밖에 이 스테인리스를 만들 수 있는 니켈 관련된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T플렉스가 이미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 이슈에 제대로 타이밍을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필 전문가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목표가 달성까지도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좀 이야기를 좀 거들어 주시죠. 자, 이 T플렉스는 우리 EJ를 시청자님들 첫 시간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렇게 뽑아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서 2월 14일이니까 이날이에요. 뭐 저 종가 기준으로 한 4.8% 정도 하락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음선이 나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제가 이날 추천을 드리면서 하수들은 양선에서 쫓아가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이 내공이 쌓이고 좀 고수가 될수록 좀 음선에서 공략하는 그런 걸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원래 기본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T플렉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1,570억 정도,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1,570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그때
추천드릴 때 그때보다는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작년에 이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자, 영업이익이 168억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때보다 50%가 올라왔는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배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좀 이렇게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마찰이 미국하고 이렇게 좀 생기면 히토류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작용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도 추천을 드렸지만요. 어제 우리 이강무 전문가가 이 비철금속 얘기하면서 또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일단은 사실 이 티플레스가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재필 전문가님이 확실히, 아무도 좀 지켜보지 못할 때 그때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서, 예, 저도 상당히 좀 참고를 하면서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기상사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워낙에 시장이 좀 불안한 기조가 좀 있고, 그리고 유난히 또 저희가 또 거론도 했지만은 3월 달에 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에 칼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측면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가 드렸었는데, 이 세계상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리 종목 해제 이슈를 타고 난 다음부터 거래량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이 회생 절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올라왔지만, 그리고 솔직히 거래량도 유입되고 있어서 탄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차트적인 흐름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 종목 해제가 사실 이 기업이 완전히 탈바꿈 됐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종목들이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제 감사 보고 시즌이라든지 칼바람 부르는 때에서는 주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역시나 지금이 정말 민감한 시즌이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주 실적을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특징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상승 종목들을 조금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ETF, ETN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대신 2배짜리죠. 대신증권 쪽에서 한 거. 자, 아연 선물 ETN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배짜리라는 건 레버리지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저거 화면에 저게 나오나요? 저 아연 가격 제가 장중에 아까 좀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우리 저때 요거를 일단 분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차트로 보시면 이때 굉장히 강하게 요게 10분봉인데요. 장 마감 무렵에 10분봉 캔들 하나가 엄청나게 그냥 확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때 그 아연 가격 선물이 확 올라왔어요. 한 15% 정도 전일 종가보다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 올랐고, 이건 곱하기 2배짜리니까 플러스 32%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제가 뭐 이걸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우리 장 끝나고 아연 선물은 지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이게 한 370 가까이에 있었는데 한 33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보다 아연 선물 가격은 그때는 플러스 15%였으니까 마이너스 3% 정도를 더하면 플러스 18% 정도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요거 거래원별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위에 매도가 대신증권 쪽에서 16,100주 정도가 매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매수 쪽에서는 대신증권 쪽에서 마찬가지 13,370주 정도가 매수입니다. 자, 요거는 유동성이 없을 때 LP라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신해서 발행한 거니까 ETN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13,000주 정도는 자기들이 이렇게 대놓고 매매가 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한 3,000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체결된 시간을 보니까 이쪽 보시게 되면 저 3시 32분에 3,300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15주가 매수가 또 들어온 게 있죠. 자, 이 부분은 아마 쫓아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아연 가격이 이렇게 확 급등을 하니까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장 마감 후에 시간의 종가로 주문을 매도 주문이 있으니까 그냥 확 산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면 3,000주만 잡아도 뭐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아연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면 내일 아침에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내일 모레겠네요. 자, 장을 연다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몇 주 안 돼요. 거래량도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너무 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ETN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많이 오른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마실 게 아니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한 2주, 지지난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다뤘던 종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필리핀에서 피라맥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원래 이걸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1, 2, 상 A가 상당히 반응이 좋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 중에, 입원 환자들 중에 개선 비율이 한 93.8%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임상 3상 치료제를 등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플러스로 출발했죠.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한 4% 정도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어제 뉴스를 우연히 이렇게 보신 분들이라면 좋은 투자로 아마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신풍제약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벌써 뭐 밑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22,000원에서 49,000원이니까 더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쫓아갈 땐 지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뭐 또 임상 참여자를 등록을 시작하고 그러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조정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때그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CT도 지난주에 또 이것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한 14% 정도 올라왔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CBDC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돌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뉴스가 돌았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월달 연준에서 가상화폐 보고서에서 CBDC가 이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간혹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좀 차분하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락 종목에서도 좀 눈여겨볼 종목이 좀 많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투자 아이디어처럼 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 때문에 피해되는 업종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락 종목 중에서 모두투어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이 국제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투어 직접적인 뉴스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투어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모독 투어가 좀 유난히도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오미크론 사태 이후부터 해서 중증 환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방역 단계를 좀 완화시키고 있고, 혹은 또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시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여행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 생각하듯이 반대편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유류세 인상, 항공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다가도 지금 같은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급등세에서는 피해되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뭐 여행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여행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오늘 좀 같은 하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최근에 뭐 레드캅 투어라든지 뭐 그 밖에 항공주들까지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만약에 뭐 해외 여행이 아닌 국내 LCC를 보더라도 제주항공. 이와 같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비슷한 추세로 해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 혹은 하락하는 좀 기피를 좀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EJ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은 반대편에서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피해되는 산업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지만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자극제였지만은 이 부분들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변환했었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배경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스크 의무화 해제라든지 그리고 경기 성장에 대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좀 급하게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재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고 주식은 패션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패션은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피해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쌓아놨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모두 투어 종목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을 관심권에서 두고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제 많이 빠졌다 해서 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류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담되는 산업들 그런데 리오프닝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거리를 두지만은 차후에는 챙겨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하락 종목들을 좀 봐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치 테마주죠. 근데 지금 이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 보유하시면서 지금 물려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게 모든 걸 선반영하는 그런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내일이 대선이죠. 내일이 대선인데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갖고 그냥 계좌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요. 자,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전서부터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다행히 만약에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15,000원에서부터 급락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관련되는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내일 모레 아침에는 잠깐 반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때도 미련 갖고 관련되는 분이 당선이 됐으니까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는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장중에 오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농산물 가격들이
뭐 저 밀가루 같은 거, 뭐 소맥 같은 거도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었고, 뭐 옥수수도 좀 마이너스로 갔었고, 콩도 마이너스로 갔었고요. 자, 이런 현물가들이 조금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냥 급락해버리는 거죠. 자, 뭐 샘표는 다 알다시피 간장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콩하고 관련이 좀 많은데 이 농산물 가격하고 관련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목요일 날 끝나면서 그때 2주 전 목요일 날 드린 얘기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너지, 중소형 에너지주들, 천연가스, 그러니까 뭐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또 관련되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순환매로 이렇게 돌다가 이게 한번 조금 잘못 걸리면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것도 아니다라면 실적을 꼭 따져보시고요. 실적보다 굉장히 싸다, 성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최근에 뭐 그런 이슈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굉장히 싸고 성장성도 있다, 이런 종목이 있다라면 뭐 그런 종목이야 조금 뭐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요. 자, 뭐 그냥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굉장한 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삼부토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삼부토건도 여러 가지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여당 관련되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엮였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달 전서부터는 야당 후보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까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나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선 끝나고 최대한 좀 빨리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책 관련되는 것들, 이런 종목군들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도 빠진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내일이 마지막 대선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대감,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라는 뉴스를 품었던 종목들이 내일이 어떻게 보면 휴일이면서 그 휴일 전에 이벤트 소멸로 다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기회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고 싶었던 후보가 되어서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또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정답은 없지만 보통은 그런 일은 없다. 그렇죠. 그날 잘 없습니다. 운 좋으면 아침에 반짝 시작하는데 그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정리하시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가끔 대선 테마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시청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5년에 한 번 열리는 주식시장의 올림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죠. 해야죠. 탄력이 나온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당신이 뽑고 싶은 후보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유행하는 종목들, 뉴스가 잘 나오는 종목들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보통은 이제 이런 대선 같은 종목들은 내가 지지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커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또 주가 움직이는 거는 뭐 한 1년 전, 네. 이때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대선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그 전에 굉장히 좀 잘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물론 이때는 뭐 다 좋기는 했지만요. 9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자, 이렇게 이때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엮여갖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민주당 경선하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전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뭐 임박해서는 건들지 않는 게 그게 최선인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대선이라는 일정이 1년 전부터 좀 이야기를 되는 이유가 이제 각 정당의 정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그래서 이제 인물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다가 각 정당의 이제 어떤 후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인물이 추격이 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조로 해서 움직임이 될 텐데, 지금은 올해 대선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대선 테마 종목들이 과거의 대선만큼 크게 화려하거나 크게 회자되거나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피했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때 뭐 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네, 그럴 네, 때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대선 테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없었어요. 아, 이후에 이제 닷컴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약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심했어요. 예. 그때 뭐 이화공영이다 사대강이다 뭐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움직였고,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많았죠. 그 대통령 때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힘의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30배, 50배 이런 아주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드시겠지만은 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난 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상승 하락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화가 좀 될 것인지 포커스 EJ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기업들의 기사글들이 좀 있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두 회사가 비슷한 투자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SM 엔터테인먼트가요, 퓨처플레이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와 함께 메타버스와 NFT 사업에 대한 확장을 계획을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피리오사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에 함께 메타버스, 특히나 AI 사업에 대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요 IT 회사와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추이도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좀 가져왔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유난히도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뉴스가 좀 몇 차례 좀 나왔습니다. 우선은 W게임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는 게임주이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꿈꿔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조금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맥스트, 메타버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W게임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을 뉴스로 좀 받아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몇몇 기업들이 같은 날에 뉴스화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과거에 지난해 연말쯤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을 동시에 본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을 관심주로 많이들 보셨습니다. 이 종목을 또 이야기 드리면요. 뭐 XR 컨텐츠라고 해서 AR, VR 이것을 같이 융합한 게 XR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임 회사들과 컨텐츠 회사들이 XR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XR 이 기기들을 또 새롭게 지금은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산업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때인데,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기술 명이기도 한데요. 리얼타임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해 연말 때에도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말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저점을 가격대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도 관심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메타버스, NFT 같은 산업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사업 역량을 본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광고 홍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급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메타버스 이야기 내놨을 때 항상 이 시각효과하는 회사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 하이브가 이 공연 콘서트 개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도 하이브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는 하이브를 좀 보자. 왜냐면요, 이 회사가 기존의 이 IP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해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이미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 때 뭐 하이브 관련된 하이브 종목을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은 앞에서 W게임즈가 유상증자 참여 소식 이야기 드렸던 맥스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쌍두마차로 NFT 특히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들 나올 때 같이 보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현실적으로 AR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A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산업용에서 지금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용 AR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AR 이 솔루션을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 여러 가지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중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새롭게 유입됐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에 대한 흐름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W게임즈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 때문에 움직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 같이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메타버스 쪽이 확실하게 좀 많이 커져가는 그런 산업은 맞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네. 지금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딱 갖춰진다라면 시청자님들도 들어오고 우리도 메타버스 상에서 들어가서 마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뭐 VR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네. 손흥민 선수 저 골 넣는 거 그냥 TV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런 쪽 완전히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감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저런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가야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 중간에 뭐 5G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충이 돼야 될 거고 이 통신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VR 화면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한 13개 정도로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화된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 변화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 뭐 IT 기술이 훨씬 커지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손흥민 경기를 한다면은 직접 호프집 가서 짠을 부딪혀야 생동감 있게 보는데 짠 하는데도 예. 이거 쓰고 직접 만나서 짠을 하셔야 저는 그런 세대인데 네. 저희는 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짠 하는데도 이거 쓰고 골 넣으면 이제 옆에서? 짠 하는 거죠. 저 역동감을 좀 그렇지. 취하고. 요즘에 로블록스 예. 이제 한창 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나이 정도에서는 로블록스가 절대적인데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아이들 플랫폼이라 보고 넘기면 안 될 게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스스로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 생각이 돼서 시청자분들도 로블록스의 기술이나 로블록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이 방향을
좀 공부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이 또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 지금까지는 게임을 돈을 내고 했잖아요. 네. 게임을 돈을 내고 했는데 뭐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뭐 어떤 걸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에 대한 수단이 NFT. 그렇지.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 이런 메타버스가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가상인간들 있잖아요. 로지 뭐 이런 네. 거. 김레아. LG에서는 만든 네. 건 김레아인데 뭐 미래에서 온 아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뭐 이광무 전문가처럼 이렇게 좀 깨끗하게 반듯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아, 변신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기사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AI가 발전되면 없어질 직업들 그리고 또 살아남을 직업들이라고 봤는데 금융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발전될 네. 때쯤 되면 네. 그 정도를 할 때쯤 되면 나는 은퇴를 할 거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은퇴를 꿈꾸고 계시군요. 나중에 저기 네. 물 졸졸 흐르는 데 가서 가재 잡고 살려고. 아, 맞아요. 저희가 가끔 이제 소주 한잔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물 졸졸 흐르는 데서 일급수. 일급수. 네, 그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는 일단은 AI 산업에서 걱정하지 말자.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포커스 EJ는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오늘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저 일반 청약을 마쳤어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지금 뭐 종가가 보면 2,500대 1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700대 1 그 정도 됐었는데 막판에 또 확 몰렸다는 얘기죠. 청약 증거금도 6조를 돌파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로봇 관련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시장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지금 내일이 대선이죠. 근데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여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에 조금 뭐 인성 관련해갖고 뭐 그런 인신공격을 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 로봇 강아지 그거 이렇게 던진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저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자, 근데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저 야당 후보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당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같이 통합을 하신 분이 안철수 연구소 대표님이셨잖아요. 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바로 내일 모레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종목으로는 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 자체가 완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저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 외에도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분사를 한 회사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 삼성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에요. 이쪽은 로봇 모션 제어 장치들, 뭐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모션 제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봇 전체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을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흑자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이 중에
로봇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추천주로도 말씀드렸던 그 SPG라는 종목도 있죠. SPG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거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납니다. 자, 아까 이 에브리봇이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재료들, 부품들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런 종목도 있죠. 자, 제가 이 EJ 시간에 로봇 관련되는 종목을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SPG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근데 그때 추천드릴 때 당시 가격 뭐 그때보다 좀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빠졌는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 그 추천한 가격 그 근처 정도에 있는데 뭐 이 장에서도 뭐 추천한 가격 근처라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잠깐 나왔던 거 로봇팔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협동 로봇이에요. 뭐 라면도 끓이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근데 뭐 김밥도 말고 별거 다 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저겁니다. 자, 근데 저런 것들을 저 설비 투자를 아마 올해 들어갈 거예요. 작년에 상장하면서 자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러고 작년 말에 또 전환사채하고 이런 걸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올해 투자가 들어가면 빠르면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거고요. 늦어도 뭐 내년 정도면 흑자 전환이 될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때 2020년보다 2021년도가 훨씬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추천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뭐 저 탑픽으로 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탑픽으로는 이 에브리봇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요거는 가정용품 쪽에서 상장 기업 전체 중에 평판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위가 저거 코웨이예요. 1위가 코웨이, 2위가 에브리봇, 그리고 3위가 파세코더라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조금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뭐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특히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 에브리봇은 작년 7월 말에 코넥스에서 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인데요. 배당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작년에 한 100억 정도 벌었습니다. 2021년도에. 뭐 근데 주주 환원 차원에서 뭐 한 350원 정도 배당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 자율주행 쪽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삼성 쪽에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키우려고,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 포브스 코리아에서 선정한 파워 혁신 기업에 이 에브리봇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제가 좀 안정성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저 에브리봇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자, 요게 또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니까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곧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쪽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한번 섹터 자체를 전체를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저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로봇 사업팀을 격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로봇 산업에 로봇 기업을 또 인수를 했고 본격적으로 또 투자도 공격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너마이트스를 그렇죠. 인수했죠. 네, 저도 뭐 머지않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을 또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올해는 나 전기차보다 로봇을 더 신경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동네 이장도 아니고. 네. 아까 그 협동 로봇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리하는 로봇도 보여주셨잖아요. 요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로봇이 그러니까 선수촌 식당에서 로봇이 배송해주고 맞아요. 로봇이 음식해준다는데 맛은 별로 없었대요. 아, 그렇구나. 레시피가 아직 안 되나 보네. 레시피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포커스 EJ까지 봤고요. 예, 다음은 이제 추천주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에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종목입니다. 덱스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지난해에 연말 때 뭐 메타버스, NFT 이와 같은 키워드가 주목을 받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이 메타버스에 정말 진짜 수혜주는 덱스터 이와 같이 시각 효과를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이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가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위치를 본다라면은 지난해 연말까지 신고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기간적인 조정과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낙폭과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확실하게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덱스터 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분명한 미래 산업에 속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시던 얘기 제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VFS라고 해서요. 시각효과, 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때문에 뭐 영화, 특히나 드라마, 영화 쪽에서 시각효과, 뭐 CG 팀이라 본다라면은 이런 회사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컨텐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 산업이나 뭐 드라마 산업에, 미디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면은 주목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해서 이 넷플릭스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K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이 제작사와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정해진 이 작품이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영한다라면은 덱스터는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도 큰 시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덱스터가 이제 크게 주목받았던 계기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는 마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받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이 넷플릭스의 이 K 컨텐츠 흥행이 상당히 컸었죠.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킹덤은 이제 초창기고, 지옥, 이와 같은 컨텐츠가 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와 같은 컨텐츠가 주목받으면서, 이 컨텐츠, 이 덱스터에 대한 위치도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서부터 해서 넷플릭스와의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안에서의 K 컨텐츠 기대감이 나온다라면은, 덱스터가 반사적인 이익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이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가격적인 조정을 다 받았다. 저점은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마디 전략 보겠습니다. 25,000원 정도를 1차적 목표가를 좀 보겠고요. 손절 라인들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던 그 티플렉스가 56%가 수익이 났네요. 자, 오늘도 그 티플렉스처럼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얘기 나눌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농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저 대동을 농기구계 테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2021년도에 작년에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대 핵심 사업을 투자를 하는데요. 추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팜, 스마트 모빌리티 농기계. 자, 스마트 모빌리티 농기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자, 뭐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조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매출 1조라는 거 1조 클럽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농기계도 그렇게 많이 요즘 농사도 많이 안 짓는데 이 농기계 팔아갖고 1조 클럽에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요 1조 1000억 훨씬 넘는 그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이 트랙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좀 먹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작년에 북미 쪽에 매출이 그 재작년보다 한 3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한 5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출 비중이 60%를 넘겼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아서 뭐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들 뭐 저는 농사는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굉장히 드넓은 대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타고 하루 종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야, 너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 이렇게 갖고 가면서 일해.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적 부분들을 실제로 보면요. 자, 요게 연결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뭐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요게 시가총액을 보시면 2,700억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작년 기준으로 37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 보고서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이리저리 조금 봤을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들도 있고요. 제가 봐도 뭐 이 자율주행 트랙터들,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뭐 그쪽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도 마찬가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로 작용을 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000억대 있는 2,700억대 있는 시가총액이 비싼 시총일까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T플렉스도 마찬가지였었죠. 영업이익 기준에 갖고 지금 50%나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뭐 그렇게 봤는데요. 이 대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재 그 정도로 좀 싸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T플렉스하고 비슷해요. 지금 오늘 대동도 마찬가지로 음선을 좀 이렇게 맞았죠. T플렉스도 마찬가지 윗골을 달고 음선을 달았던 날 그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저 내일 모레 뭐 아침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15,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리뷰를 할 뭐 그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투자 아이디어로 곡물 다음에 농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농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농슬라. 농슬라. 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 선거 참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걱정 많이 있으실 텐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봐야겠습니다. 네.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